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나 당뇨가 높대, 뭐 당뇨 전 단계래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당뇨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당뇨를 당뇨 전 단계다 또는 당뇨에 진입했다, 의사 선생님부터 그런 처방을 받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고민하다가 이제 당뇨약을 먹게 되는 그런 코스로 가게 되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으로 고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고칠 필요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란 말이야? 놔두면 안 되죠.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나 혈당은 높고 어떻게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환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환자혁명, 이 책은 의료서적으로는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인데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글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당뇨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당뇨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당뇨 약들은 소위 말하는 정상 혈당에 이제 내려가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약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정상 혈당이란 쪽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상황에서 먹는 약들은 뭐 필요성이 있는 약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매일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약들. 대표적인 게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그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환자혁명에 소개된 이제 대규모 샘플 조사를 해본 게 나오면 내용이 혈당이 높은 사람 중에서 당뇨약을 먹는 그룹과 그다음에 당뇨약을 먹지 않는 그룹 두 그룹은 나눠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어요. 보통 이제 혈당을 이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눈에도 부작용 오고 심지어는 이런 말초 혈관이 이제 썩어가지고 발도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도 온다 그러고 부작용을 우려하죠. 그래서 이제 약을 무서워서 먹는 건데 결과적으로 심장병이나 각종 부작용이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더라. 약을 먹어서 관리한다고 해서 당뇨병이 끝난 게 아니고 당뇨는 당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약을 먹거나 약을 안 먹거나 혈당이 높은 상태인 경우는 결국은 어디로 간다? 부작용으로 가더라. 혈당 부작용으로 가더라. 그것이 그 부작용으로 가는 것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냐면 당뇨병의 원인은 이렇게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원인이다. 혈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이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을 갖다가 그러면 이 지금까지 약들은 뭐냐면 혈당만 낮추려고 하니까 원인을 제대로 못 짚은 거다. 그 인슐린을 갖다 역할을 제대로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바로 치유법이 나오는 겁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분해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하고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세포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결국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과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한 데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먹는 것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먹는 것으로 생긴 병이니 먹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으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고쳐야 대부분? 약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뇨병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먹는 방법이 좀 잘못돼 가지고 나타난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너무 많은 달콤한 것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긴 과도한 혈당 때문에 생긴 증상이다. 병 아닙니다.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식생활을 바꿔주고 하면은 증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약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렇게 식생활을 개선해서 약을 끊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약들은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당뇨약도 결국은 약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장이나 췌장에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미묘한 부작용도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약을 계속 먹는 방법은 결코 권장할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간헐적 단식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런 탄수화물이나 당분, 단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굶게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이제 하루 삼시세끼 중에 하루를 완전히 굶으라는 거거든요. 그 하루를 완전히 굶어주면은 그 시간 내에 그 굶는 시간에 이제 이런 인슐린 아까 말한 인슐린 그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제 배가 이제 빌 시간에 그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끼 걸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소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과일 자체가 굉장히 그 당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은 조금씩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뭐 어떤 병에도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걷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꾸준하게 운동해 주면은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뇨가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소변을 통해서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결핍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 조절과 함께 미네랄이든지 비타민 같은 것을 같이 섭취해 주면은 건강 회복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제 당뇨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컨셉만 말씀드렸는데 식생활을 제대로만 고쳐주면은 당뇨 약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하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병력으로 당뇨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유전적인 요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런 질병의 거의 10%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혈압, 우리 부모님도 혈압이었어, 우리 부모님도 뭐 콜레스테롤 높았어, 우리 부모님도 뭐 당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가족의 무엇이 유전된다? 식습관이 유전된다. 식습관이 유전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그런 이제 식생활을 내 몸에 익혔고 그리고 내가 커서도 또 비슷한 식생활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습관이 유전되는 것이지 신체적인 어떤 유전자가 유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를 불렀던 식습관이었다면 부모 세대에 그 식습관을 비슷하게 유지한다면 그 후손도 비슷하게 당뇨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 나는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요. 난 어릴 때부터 정말 수제비 국수 너무 좋아했고 빵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길든 맛이라서 지금도 내가 밀가루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당연히 이 식습관이 유전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